미디어 오늘의 정상근 기자 있잖아. 10분 내 모든 사건을 정리하는. 자, 정상근 기자 모시겠습니다. 네. 자, 10분 내, 한 번에 10분 내 모든 사건을 정리하는 전문가, 정상근 기자님 모셨습니다. 미디어 오늘의. 다음에 원고를 보낼 테니까 그냥 자막으로 계속 들으세요. 자, 가져오신 그림이에요. 복잡하잖아! 설명해주세요. 전에 최순실 관계도 그렸을 때 그때 한 8시간 정도 정리하고 왔는데, 네. 오늘도 한 5, 6시간 정도 정리하고 왔거든요. 네. 워낙 복잡한 사건이어서, 근데 오늘도 10분 안에 해야 되니까, 네. 네,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전 미디어 오늘의 정상근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여기부터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2011년에 경남기업에서 그 랜드마크 72라는 그 큰 주상복합을 지었어요. 지금 작고한 성완종 회장이 경남기업의 회장이고요. 반기문 총장의 동생이 반기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남기업이 성완종 회장이 있을 때 굉장히 좀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2009년에 워크아웃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2011년에 조기 졸업을 했어요, 워크아웃을. 그리고 이 조기 졸업과 함께 이제 랜드마크 72를 딱 지어놔가지고 이제 되게 기대를 품고 있었죠. 근데 어디에까지였나요? 랜드마크 72. 베트남 하노이. 네. 베트남 하노이에 지었었습니다. 빌딩 이름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다 지어놨는데 자금 사정이 좀처럼 이제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분양도 다 안 되고 이게 좀 문제가 있어서 계속 골머리를 앓고 있다가 결국에 2013년에 다시 한번 워크아웃에 돌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랜드마크 72를 팔아야겠다라고 성완종 회장이 생각을 해요. 네. 건물 지었는데 안 팔린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팔려고. 네. 돈이 없으니까 이제 부채도 많고 그래서 그걸 팔려고 이제 내놨는데 이 워낙 큰 건물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부동산에 내놓는다고 이게 뭐 사갈 사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이제 부동산 브로커 업체 같은 거를 하나 낍니다. 네. 그 부동산 브로커 업체 같은 게 바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 그러니까 반주연 씨가 있었던 콜리어스라는 그 유명한 외국 영국계 네. 부동산 업체였어요. 반주연 씨는 이 반기문의 동생의 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반기상 씨가 경남기업의 고문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고문으로 있는 회사에 건물을 판매하는 대행을 하게 된 거죠. 네. 네. 근데 그 전부터 계속 반주연 씨가 성완종 회장한테 접근을 해서 이 건물을 팔겠다라고 이제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에 이제 2015년 1월에 이 업체한테 맡기기로 경남기업에서 네. 최종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이 좀 진행이 되는데 이게 일이 되게 잘 풀렸어요. 그러니까 2015년 3월에 그러니까 선정이 되자마자 2달 만에 카타르 투자청이 이걸 산다고. 네. 네. 그렇게 연락이 왔었죠. 국가 단위에서 나선 거죠. 건물이 크니까. 네. 그러니까 매입 의향서를 제출했는데 네. 이제 반주연이 성완종 회장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다 이 사진까지 다 허락을 맡았고 네. 이제 대표만 사인하면 된다. 예. 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성완종 회장이 자살을 하는 사고가 네. 벌어졌습니다. 저는 자살에 대해서 뭐 의심스럽지만 어쨌든. 예. 네. 그 성완종 회장이 전날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카타르 투자청이 이거를 매입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뭐 걱정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걸 보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반주연 씨를 되게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잘 된다고 하고 있는데 왜 자살을 해요? 그 어려웠던 문제가 풀리는데 어쨌든. 어려웠던 문제가 풀리려는 시점에 성완종 회장이 죽고 그다음에 2015년 5월에 법정 관리에 들어갑니다. 경남기업이. 네. 그런데 이 법정 관리에 딱 들어가니까 이게 뭔가 그 법원 채권단에서 그러니까 법원 이제 하는 업무를 네. 하는 그곳에서 이게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게 건물이 안 팔리는 거죠, 계속.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반주연 씨가 이 카타르 투자청의 매입 의향서를 위조를 한 겁니다. 카타르 투자청에서 관심이 있다고 만든 서류가 가짜였던 거예요. 이 사람이 만든. 근데 이미 경남기업은 반주연 씨한테 6억 원을 지급을 했어요. 반기문 사무총장의 조카니까 카타르 정도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경남기업이 하게끔 만들었겠죠. 게다가 반기문 총장의 아들이 카타르 도하에 있는 도하은행에 근무하고 있었고. 네. 네. 이렇게 또 연결이 돼요. 그리고 또 반기상 씨는 경남기업의 고문으로 네.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게 여기 관련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 혼자 사기친 게 아니라 그림이 좀 그려지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2015년 7월에 경남기업이 반주연 씨를 고소를 하는 거죠. 돈 내놓으라고 네. 가짜 의향서를 발견하고 나서. 그리고 2016년 9월, 그러니까 한 3달 전이죠. 네. 이때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반주연이 위조된 거 인정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기를 쳤다는 거죠. 네. 그래서 59만 달러를 배상을 해라.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받은 돈을 토해내라. 네. 그 판결문을 보니까
이 콜리어스도 반주현이 그런 행동을 하고 다녔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경남기업과 뭔가 사업을 한다는 거는 콜리어스도 알고 있었는데 이 나중에 하다 보니까 뭐 반주현이 계속 막 이메일을 보내면서 경남기업과 왔다 갔다 했던 얘기를 전혀 몰랐고 그리고 그 6억을 받은 그런 것도 몰랐다라는 이제 언론 보도가 있었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반주현은 이쪽 회사도 사기치고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다고 하던 이쪽 자기 소속 회사도 사기를 쳤다. 콜리어스에도 오래 근무했던 게 아니라 저런 계약을 맺기 얼마 전에 그냥 살짝 몸담은 거 아닌가요? 아, 네, 그렇죠. 이제 반주현 씨는 계속해서 그 부동산 브로커 같은 활동을 계속 해왔는데 네. 어느 회사에 속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저기에 사기 의혹이 있어서 다른 관련 회사들과 그래서 총 13건의 사기건으로 지금 미국에 고소되어 있는데 13건을 다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네, 핵심이 이쪽과의 관계라고 봐요. 이쪽과의 관계. 네, 그렇죠. 왜냐면 언론은 여기까지만 보더라거든요. 여기까지만 딱. 이 사기극에 이 가족이 일부라도 소극적으로라도 관여되어 있는가 이게 네. 가장 포인트죠. 그리고 아니면 그냥 배경이었는가 또 병풍처럼. 소극적으로라도 관여가 되어 있는가 혹은 적극적으로 관여가 되어 있는가 여기 관여가 밝혀지면 이게 큰 사건이 되는 거고요. 이 내용대로 하면 아들이 아버지 회사를 사기친 거예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그 자체로. 그런데 방기상 씨는 반주현 씨가 재판이 난 다음에 판결문이 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반주현 씨가 한국에 못 들어와요. 이게 병역 기피 의혹이 있거든요. 골고루 하시네요. 네. 그래가지고 한국에 못 들어온 상태인데,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이거 판결문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방기상 씨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방기상 씨한테 이거를 줬는데, 방기상 씨는 자기 회사가 사기를 맞은 거잖아요. 네. 나랑 관계없는 일이다라는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뭐 아들을 뭐 당연히 감쌀 수야 있는데, 근데 방기상 씨도 막 과연 이런 좀 상황에서 좀 이렇게 뭐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상한 사건이 이상한 그러니까 반주현 씨의 등록지, 네. 뭐 외국에 있더라도 국내 어디 연락처, 네. 이거는 아버지 집으로 돼 있던 건가요? 네, 맞아요. 네. 아니 뭐 반기문 총장의 집안이라고 해서 사기꾼이 없으려는 법은 없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칠 수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 회사를 사기치는 거 이게 이상한 이란 말이죠. 여기서부터 네. 저는 이상했고 그리고 두 번째 이상했던 점은 하필이면 반기문 사무총장의 아들이 있는 곳에 여기 사기가 여기서 에이, 그거야 지역이 같은 거겠죠. 방기문 총장이 그럴 리가 없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동의. 우리 모두가 같은 생각이네. 네. 네. 근데 어쨌든 요 부분을 좀 짚어보시죠. 네. 네, 이쪽 얘기도 긴데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이쪽 얘기는 자르고요. 이 부분은 다음에 하면 되고 이쪽 부분을. 네. 네, 저쪽 부분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콜리어스 있잖아요. 네. 이 콜리어스가 유엔이랑 굉장히 밀접한 회사입니다. 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반주현 씨가 계속 뭐 테라스 캐피털 이런 데 막 가가지고 여기도 똑같이 MMR 제너럴로 사기를 치거든요. 네. 그리고 MMR 제너럴과 자기가 속해 있었다는 테라스 캐피털 둘 다 사기를 쳐요. 그러니까 네. 이 케이스랑 똑같은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초범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상. 네. 그런 사람이 그 뭐 하여튼 부동산 관련된 소송도 13개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걸려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콜리어스라는 그 좀 거대한 큰 이 기업에 들어갈 수 회사는 잘 나가는 있었겠냐. 회사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는. 네.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콜리어스가 유엔의 산하 기구들 있잖아요. 네. 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회사였던 거예요. 예. 여기서부터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예. 네. 콜리어스가 봤을 때 유엔은 갑에 위치해 있는 거죠. 예. 슈퍼갑.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에 속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실제로 뭐 유엔에서도 이게 좀 논란거리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반기문 사무총장이 뭐 청탁을 한 거 아니냐, 예. 아니면 뭐 이렇게 청탁을 하지 않았더라도 약간 좀 자질 논란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 네.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되게 사람 하나만 뽑을 때 되게 신중하게 뽑잖아요. 거꾸로 반기문 사무총장이 반주현 씨에게 거기 들어가지 말라고 했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렇죠. 예. 오해를 살 수가 이해관계가 있으니까요. 걸리는 회사니까. 이해가 네. 충돌하니까. 어쨌건 유엔과 콜리어스는 좀 그런 약간 좀 의혹이 있는 특수관계. 거고, 예. 네. 그리고 이 반우연, 그러니까 반기문 사무총장의 아들도 등장을 하는 게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네. 그러니까 반주현 씨가 이 경남 기업에 이제 사기를 칠 때 이 카타르에 대해서 이제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를 서류, 예. 네, 메일로 주고받은 게 있어요. 경남 네. 기업하고. 근데 그 메일에 보면은 일단 반기문 총장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내세워요. 그렇겠죠, 일단. 네, 예. 일단 뭐 다른 사람보다 카타르 왕이랑 반기문이 친하다. 뭐 네. 이런 식으로 세우면서 그리고 또 하나 내세우는 거는 자기 사촌형이죠. 반우현 씨가 뭐 도화은행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예. 이 투자 두 곳, 그러니까 카타르 투자청 그리고 도화은행 이 둘 중에 하나는 이제 투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그 경남 기업을 이제 속인 거죠. 혼자 팔았냐, 혹은 뭐 묵인해 주었거나 네,
또는 뭐 한마디라도 해줬냐 이건 모르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경남기업 입장에서는 이것이 진짜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반기문 사무총장이나 최소한 반기문 사무총장의 아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을 거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그래서 어쩌고 이걸 보면은 지금 반우현 씨가 최근 논란이 되는 게 SK에서 좀 유령해설 차려가지고 네. 그때 반기문 총장과 최태원 회장이 2010년에 만났다고 하는데 2011년 1월에 하필이면 뉴욕 SK텔레콤 뉴욕 지사에 딱 한 명을 뽑는데 그때 이제 반우현이 뽑혔다. 네, 뭐 이게 지금 특혜. 최근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뉴욕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골프장 부킹도 해주고. 네, 부킹 잡아주는 역할을 대기업이 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반기문 사무총장이 유엔에서 근무할 동안 그 우연찮게도 가족들이 다 그 뉴욕에서 같이 이제 모여 사는 네. 좀 그런 게 있었다고 해요. 이분들이 전혀 아무 관계가 왕래도 없고 관계도 없고 이분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이분들이 몰랐을까? 실컷 이용하고 있는 걸 라고 하는 의구심이 생긴 거죠. 당연히 자연스럽게. 네. 그러니까 뭐 반기문 총장 입장에서는 아니 내 조카가 뭐를 하고 다니는지 나는 모른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유엔과 특수관계라 유엔 내에서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반 총장은 이 사실을 적어도 여기 근무했다는 건 안다고 봐야죠. 네. 그건 부인할 수가 없죠. 그리고 뭐 썬데이 저널이라는 매체에서 그러니까 미주에서 만드는 한인들의 매체에서 네. 나온 보도인데 그 반기문 총장이 반주현 씨랑 그러니까 물론 삼촌 조카 관계니까 굉장히 가깝겠죠. 근데 반주현 씨가 2012년에 재혼을 하는데 네. 그때 반기문 씨가 되게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다녔다라는 소문이 한인 사회에서 돌았을 때요. 배필을요? 아니면 결혼식 장소를? 예식장 장소, 막 주례. 뭐 하여튼 그 얘기는 네. 이제 전혀 모르는 사이가 아니고 이걸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번 의논 안 했을까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예. 한마디로 말해서 아들이 아버지 회사를 사기치는데 나머지 큰아버지하고 사촌 동생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이거예요. 최순실의 이름을 처음 꺼냈던 한겨레를 주목해 주세요. 조만간 뭔가 꺼내놓을 테니. 네, 뭔가 저희가 아니. 받아쓰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갈래는 이제 국내에서 맨 처음에 나온 건 반기문 사무총장이 돈 받았다. 예,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그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에서 10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거는 검찰 출입, 저도 들은 얘기니까 얼마나 많이 퍼진 얘기인지 알겠죠. 전 별로 관심 없었는데도 돈 줬고 나중에 반기문 그때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려잡으려고 한 거죠. 그러다가 그 양반이 자기 카드로 던졌다. 이게 설이에요. 아니, 나 돈 줬어. 그래. 응? 나 반기문한테도 돈 줬는데 나 잡아가봐. 응?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삭제하게 만들고 본인은 빠져나온 카드로 써먹었다라는 설이에요. 설을 제가 10년 전에 들었고 거의 2008년이니까요. 8년 전에 들었고 그 이야기가 지금 이제 삐적삐적 그때 뭐 이인계 중수부장이 그런 얘기를 기자들한테 했다느니 뭐 그때 당시 검찰 출입 기자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다느니 그게 나온 거죠 지금은. 근데 이거를 쭉 정리하다 보니까 이 반주현이라는 분이 굉장히 화수분 같은 분이세요.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이런 네. 각종 의혹들이. 캐도 또 나와요? 네. 재능이 많은 분이에요. 일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있다고요. 그 미국 한인 사회에서 문서 위조하려면 반주현을 찾아가라. 그런 얘기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남의 인격을 모독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분이 이룩한 업적과 그것이 미국의 법정에 나가서 서류로 인정받아 혐의로 우리 법정에서도 이미 판결이 났고요. 사기로. 네.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막 뭐 부동산 관련돼서도 그러니까 남들이 받지 못한 방식으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런 특혜들이 뭔가 의혹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분이 뭐 제2의 정유라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엠푸드 누룽현미 1월 1일 직무정지당한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 밥맛이다 혹은 밥맛이 떨어진다는 말을
소심 없이 하였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앰프도 작곡이 나섰습니다. 탄핵 직전에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해도 밥맛이 떨어지지 않는 전설의 누른 형미. 예,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세요. 예, 센트로닉스 미모스인데요. 싹 지워진답니다. 불리한 기억이 아닌 화장이란 차이가 있지만 1분이면 지워지는 신박함. 미모스로 클렌징 마스터가 되어보세요. 지금 사시면 선물용 쇼핑백도 드린답니다. 김갑수쌤. 이건 내가 언젠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책을 쓰는데 책 제목이 작업 인문학이에요. 연애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인문학으로 상대를 후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죠. 가까운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김갑수쌤을 좀 도와주세요. 출판사에서. 지어놔가지고 이제 되게 기대를 품고 있었죠. 근데 어디에다 지었나요? 랜드마크 72. 베트남 하노이, 네. 베트남 하노이에 지었었습니다. 빌딩 이름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다 지어놨는데 자금 사정이 좀처럼 이제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분양도 다 안 되고, 이게 좀 문제가 있어서 계속 골머리를 앓고 있다가 결국에 2013년에 다시 한번 워크아웃에 돌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랜드마크 72를 팔아야겠다라고 성완종 회장이 생각을 해요. 네. 건물 지었는데 안 팔린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팔려고. 네. 돈이 없으니까 이제 부채도 많고, 그래서 그걸 팔려고 이제 내놨는데 이 워낙 큰 건물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부동산에 내놓는다고 이게 뭐 사갈 사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이제 부동산 브로커 업체 같은 거를 하나 낍니다. 네. 그 부동산 브로커 업체 같은 게 바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 그러니까 반주연 씨가 있었던 콜리어스라는 그 유명한 외국 영국계 네. 부동산 업체였어요. 반주연 씨는 이 반기문의 동생의 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반기상 씨가 경남기업의 고문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회사, 아버지가 고문으로 있는 회사에 건물을 판매하는 대행을 하게 된 거죠. 네. 네. 근데 그 전부터 계속 반주연 씨가 성완종 회장한테 접근을 해서 이 건물을 팔겠다라고 이제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에 이제 2015년 1월에 이 업체한테 맡기기로 경남기업에서 네. 최종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이 좀 진행이 되는데 이게 일이 되게 잘 풀렸어요. 그러니까 2015년 3월에, 그러니까 선정이 되자마자 2달 만에 카타르 투자청이 이걸 산다고. 네. 네, 그렇게 연락이 왔었죠. 국가 단위에서 나선 거죠. 건물이 크니까. 네, 그러니까 매입 의향서를 제출했는데 네. 이제 반주연이 성완종 회장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다 이 사진까지 다 허락을 맡았고 네. 이제 대표만 사인하면 된다라고 예. 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성완종 회장이 자살을 하는 사고가 네. 벌어졌습니다. 저는 자살에 대해서 뭐 의심스럽지만 어쨌든. 예. 네. 그 성완종 회장이 전날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카타르 투자청이 이거를 매입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뭐 걱정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걸 보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반주연 씨를 되게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잘 된다고 하고 있는데 왜 자살을 해요? 그 어려웠던 문제가 풀리는데 어쨌든. 어려웠던 문제가 풀리려는 시점에 성완종 회장이 죽고 그다음에 2015년 5월에 법정 관리에 들어갑니다. 경남기업이. 그런데 이 법정 관리에 딱 들어가니까 이게 뭔가 그 법원 채권단에서 그러니까 미디어 오늘의 정상근 기자 있잖아. 10분 내 모든 사건을 정리하는. 자, 정상근 기자 모시겠습니다. 네. 자, 10분 내, 한번 10분 내 모든 사건을 정리하는 전문가, 정상근 기자님 모셨습니다. 미디어 오늘의. 다음에 원고를 보낼 테니까 그냥 자막으로 계속 들으세요. 자, 가져오신 그림이에요. 복잡하잖아! 설명해주세요. 전에 최순실 관계도 그렸을 때 그때 한 8시간 정도 정리하고 왔는데 네. 오늘도 한 5, 6시간 정도 정리하고 왔거든요. 네. 워낙 복잡한 사건이어서 근데 오늘도 10분 안에 해야 되니까 네. 네,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전 미디어 오늘의 정상근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여기부터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2011년에 경남기업에서 그 랜드마크 72라는 그 큰 주상복합을 지었어요. 지금 작고한 성완종 회장이 경남기업의 회장이고요. 반기문 총장의 동생이 반기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남기업이 성완종 회장이 있을 때 굉장히 좀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2009년에 워크아웃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2011년에 조기 졸업을 했어요. 워크아웃을. 그리고 이 조기 졸업과 함께 이제 랜드마크 72를 딱 법원 이제 하는 업무를 하는 그곳에서 이게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게 건물이 안 팔리는 거죠, 계속.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반주연 씨가 이 카타르 투자청의 매입 의향서를 위조를 한 겁니다. 카타르 투자청에서 관심이 있다고 만든 서류가 가짜였던 거예요. 이 사람이 만든.
근데 이미 경남기업은 반주현 씨한테 6억 원을 지급을 했어요. 반기문 사무총장의 조카니까 카타르 정도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경남기업이 하게끔 만들었겠죠. 게다가 반기문 총장의 아들이 카타르 도하에 있는 도하은행에 근무하고 있었고. 네. 네. 이렇게 또 연결이 돼요. 그리고 또 반기상 씨는 경남기업의 고문으로 네.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게 여기 관련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 혼자 사기친 게 아니라 그림이 좀 그려지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2015년 7월에 경남기업이 반주현 씨를 고소를 하는 거죠. 돈 내놓으라고 네. 가짜 의향서를 발견하고 나서. 그리고 2016년 9월, 그러니까 한 3달 전이죠. 네. 이때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반주현이 위조된 거 인정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기를 쳤다는 거죠. 네. 그래서 59만 달러를 배상을 해라.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받은 돈을 토해내라. 네. 그 판결문을 보니까 이 콜리어스도 반주현이 그런 행동을 하고 다녔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경남기업과 뭔가 사업을 한다는 거는 콜리어스도 알고 있었는데 이 나중에 하다 보니까 뭐 반주현이 계속 막 이메일을 보내면서 경남기업과 왔다 갔다 했던 얘기를 전혀 몰랐고 그리고 그 6억을 받은 그런 것도 몰랐다라는 이제 언론 보도가 있었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반주현은 이쪽 회사도 사기치고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다고 하던 이쪽 자기 소속 회사도 사기를 쳤다. 콜리어스에도 오래 근무했던 게 아니라 저런 계약을 맺기 얼마 전에 그냥 살짝 몸담은 거 아닌가요? 아, 네, 그렇죠. 이제 반주현 씨는 계속해서 그 부동산 브로커 같은 활동을 계속 해왔는데 네. 어느 회사에 속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저기에 사기 의혹이 있어서 다른 관련 회사들과 그래서 총 13건의 사기건으로 지금 미국에 고소되어 있는데 13건을 다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네, 핵심이 이쪽과의 관계라고 봐요. 이쪽과의 관계. 네, 그렇죠. 왜냐면 언론은 여기까지만 보더라거든요. 여기까지만 딱. 이 사기극에 이 가족이 일부라도 소극적으로라도 관여되어 있는가 이게 네. 가장 포인트죠. 그리고 아니면 그냥 배경이었는가 또 병풍처럼. 소극적으로라도 관여와